주한 미군 무기 본토로 빼냈다. 병력도 곧 하게 되는가는 이야기인데, 일단 제가 계속 이 코스피하고 뭐 환율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 소개를, 오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재명 정권이 대처를 하는지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율이 폭등을 하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죠. 그렇잖아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서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가도 그냥 거의 바로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오늘 당장 차에 기름 넣으러 가면은 다 올랐죠. 그리고 주가 롤러코스피라고까지 불리는 그 주가 문제인데,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5,580대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어제보다 0.97%, 0.97포인트, 그러니까 0.02% 오른 5,584.87에 장을 마쳤고, 코스피가 어제, 그러니까 그제는 사상 최대로 폭락을 했고, 또 어제는 사상 최대로 폭등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오름폭은 굉장히 둔화가 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3%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8원 30전이 오른 2,476원 40전으로 집계가 됐는데, 자, 지금 3일 동안 보시면은 코스피가 정말 널뛰기를 했죠.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돈을 집어넣어서 또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지금 방안들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지만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전문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계신 거는 우리 그 코스피 상황, 특히 이란 전쟁까지 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자, 뉴시스 보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급등락을 종말징후로까지 봤습니다. 종말징후. 빅소트는 그 영화 제목이죠. 빅소트의 이 실존 인물, 그 모델이 된 인물 버리의 섬뜩한 경고, 전부 다 섬뜩한 경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지금 그 제목을 따랐습니다. 빅소트는 2016년에 개막한 영화죠. 미국 윌 스트리트에서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한 극소수의 투자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빅소트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마 투자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화도 보셨고, 아실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코스피 지수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서 불길한 사태의 전조를 시사한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버스택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마이클 버리가, 한국 정치는 한국 이외 지역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고 그동안 수년간 주목받지 못했던 시장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 정치 부양책, 상법 개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한 달여 동안 코스피를 움직인 건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움직이면서 나타난 변동성, 그 변동성이야말로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가 일정한 방향성을 띠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 성질을 뜻하는 거고, 모멘텀 트레이드는 그런 흐름에 올라타서 단기간에 투기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투기적 매매를 하는 이 모멘텀 트레이더가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그 신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변동성이 아주 큰 것은, 코스피 변동성이 큰 것은, 그리고 투자 아닌 이게 투기의 장이 돼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에 코스피가 크게 출렁이면서 이 불안정해진 이면에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단기 투기성 자본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한 사람의 분석이지만 이 사람이 워낙 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물 마이클 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언론이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하는 상황이죠.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관들이 코스피를 이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 매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묵시록의 4가지 기사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들이 코스피를 당일 매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야말로 묵시록의 4기사 중 하나, 즉 종말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4마리 말 중에 하나, 즉 이 종말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기관들이 코스피를 당일 매매하는 것은 종말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그전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를 사전에 예측을 한 사람이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산업에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국제 이제 투자를 하는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 데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오늘 했습니다. 그 내용만 그냥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 분야고, 안보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죠. 이 안보 문제는. 자, 특히 주한 미군이 지금 중동전이 발발을 하면서 지금 지상전까지 지금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된 이 상황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빼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북한의 침공 같은 데 이제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전개가 돼 있는 전략 자산이 중동에 수요가 생기니까는, 군사 수요가 생기니까는 그쪽으로 빼내주고 있는데, 그게 이미 빠져나간 것도 있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과연 우리 정부하고 미국이 공유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공유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 이거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주한미군을 중동전에 차출하는 문제가 촉각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속에 유도 폭탄 키트 1000개가 주한미군에 있던 작년 12월에 미국 본토로 반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년 12월이면은 이게 이란 전쟁을 준비를 하던 단계에서 주한미군에 있던 그 전략 자산을 뺐다는 것이죠. 그 무기 같은 것을, 유도폭탄 키트 1000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의 유도폭탄 키트 1000여 개가 작년 12월 미국 본토 렐리스 공군기지로 반출된 사실이 문화일보 취재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작년 12월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 공습을 논의하던 시점, 이때 협상을 벌이면서 이란의 핵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벌이는 중에 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논의하던 그 시점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무기죠. 유도폭탄 키트 1000여 개가 미국 본토로 반출이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전력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쪽으로 투입한다는 거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 그 방어 태세가 상당히 허점이 구멍이 생기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미국 네바다주 랠리스 공군기지의 물자 하역 작업 사진 설명에 따르면 작년 12월 16일에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보잉 747 항공기 편으로 유도폭탄 키트가 옮겨졌는데 해당 군사물자는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조립돼서 미 공군 무기학교 임무를 위한 핵심 탄약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반출된 유도폭탄 키트는 재래식 폭탄에 장착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마트 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공습 이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 이전부터 전쟁 대비 차원에서 물자를 이동시킨 그 정황이 포착이 된 것이고 추가 병력 이동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상전이 지금은 미군이 투입 안 되고 크루즈 민병대가 들어가 있지만은 지상군이 되면은 병력까지도 빼내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특히 이건 이제 이미 갖고 12월 달에 갖고 최근에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 이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하고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격 미사일이죠. 요격 미사일 발사대하고 패트리엇 그 미사일을 다른 기지에 있던 거를 평택 오산 기지로 이동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이동을 시켰느냐? 이거를 다시 중동으로 빼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는 추측이죠. 정확한 발표를 안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대형 수송기들이 오산 기지에 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 오산 기지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외에 다른 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도 추가로 이제 식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공 체계죠. 그때 이제 사드, 이것은 고고도 요격 체계고, 중저고도는 사드는 고고도는 사드라고 하고, 이거는 패트리엇은 중저고도 이 요격 체계인데, 이게 사드하고 패트리엇이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전략입니다. 방어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징후가 발견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동 가능성이 왜 나오냐 하면은, 패트리엇 미사일 수송에 쓰이는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 C-17 2대가 미국 본토에서 경기 오산기지에 도착을 했다. 자, 그 사실이 지금 확인된 겁니다. 6일을 전후해서, 오늘을 전후해서 최소 C-17 수송기 2대가 미국 동부에서 출발해서 오산 기지에 도착을 했다. 보잉이 개발한 C-17 수송기는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큰 그 수송기죠. 미국이 패트리엇이나 아니면은 사드를 미국에서 국내에 배치하거나, 작년에 주한미군 패트리엇을 중동에 가져갈 때 그때도 한번 가져갔다가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수송기가 그때 동원이 됐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미 빠져나갔거나 빠져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하고 서로 협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를 안 했다고 해도 주한미군 자산 자기들이 배치하는 거니까는 협의를 안 했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어떤 다른 경로로 첩보나 또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좀 의문시 됩니다. 지금 워낙 우리 안보 방어 능력이 상당히 약해졌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 자, 청와대는 이 주한미군의 동향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
뭐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미 빠져나갔는데 뭘 지속을 해 나갑니까? 일부는 천대는 저기 이 유도폭탄 키트는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문제는 나갈 채비를 다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대형 수송기도 와 있고,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당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만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의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죠. 저렇게 주한미군 자선이 나가는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주한미군 전력 운용은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지금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무기 반출에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이 전력 자산이 빠져나가는데 협의가 있었는지, 이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뭐 어떤 공백, 이 방어체제 공백이 생기면은 그거를 메꿀 빈자리, 플랜 B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무기 외에 병력 이동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주한미군 가뜩이나 지금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이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상황이고,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2004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주한미군에서 일개 여단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때 주한미 2사단 2여단 3,600명의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도 주한미군에 있던 전력 자산이 같이 차출이 돼서 이라크로 갔는데, 이게 다 끝났는데, 이라크에서 임무가 끝났는데 복귀를 안 했죠. 복귀를 안 하고 미군의 다른 기지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4,000명 가까이, 3,600명, 4,000명 정도가 주한미군이 영구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때 있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자산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 이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이 만약에 병력이 나간다면은 주한미군이 자연스럽게 또 감축되는 이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미 동맹이나 안보 체계에 상당한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변동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시피 한 이재명 정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고 빈 구멍을 메꾸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경제 분야 외에 안보 문제도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